자, 새로운 시작 선생님 포트폴리오가 이제 SK 하이닉스 비중이 좀 낮으세요. 1.97, 현대차가 1.6, 현대차 증권이 1.61, 포스코 케미칼이 7.53%, 대한유화가 18.98, GS 리테일이 2.26, 삼성 엔지니어링이 2.37, KTB 투자증권이 8.373, 항파마 0.85, 네페스가 2.54, SFA 반도체가 1.02, FST가 1.77, 헬로비전이 LG헬로비전이 6.98, L전자 우선주 1.81, 덕산 하이메탈 4.75, 현대리바트 2.29, 테스 1.96, 사이맥스 0.30, 네페스크 2.73, 프레스티지 바이오 2.26, 삼성전기 6.83, 삼성중공 0.32, HMF 13.03, 현대모비스 5.73, 신풍제약 1.39. 굉장히 많이 이제 분산돼 있으신데 이러면은 오히려 시장이 최고점 뚫고 올라설 때에도 수익 기준이 제한적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비중을 좀 압축하시는 쪽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이닉스의 최악의 경우는 뭐 물량 정리하는 부분도 설정할 수가 있죠. 근데 하이닉스를 정리를 한다면 시장에서 좀 전체 자금을 빼서 쉬는 쪽의 기준이 옳습니다. 지금 일단은 하이닉스 이제 12개월 PER 또 내년 실적 전망치 14조 감안했을 때에 지금의 이제 주가는 너무 저평가죠. 7.56이면은 지금 포스코가 41만 원대 찍고 밀려내려서 33만 원대 하고 있는데 그 포스코의 PER이 7배 수준이에요. 41만 원 찍을 때도 야 포스코 뭐 더 올릴 거다 해서 IT 팔아가지고 글로 옮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41만 원부터 그때가 이제 10배 수준이었거든요. PER이 깨져 내려가서 이제 33만 원대 하다 보니 포스코에 대해서 와 이거 저점 편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저점 편입할 수 있습니다만 포스코의 이제 실적 전망치는 이제 정체의 기준이 됐죠. 급격히 개선된 이후에 정체. 근데 이제 시장이 계속 강해지면은 당연히 실적 개선폭은 나올 걸로 봐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의 경우는 정체가 아니라 이제 내년 전망치도 올해 순익 10조 원 초 못 미치는 그 기준에서 약 4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치를 잡습니다. 성장주의 기준에 7배 수준이다. 또 PBR 1.64는요 의미 없어요. 그 장이 횡보 내지는 하락일 때 PBR을 놓고 보는 거지. 장이 뭐 강세를 띠고 있고 신고가를 나타낼 걸로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런 그 와중에 뭐 PBR이 1배 미만이 뭐 저평가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뭐 장 빠질 거 생각해서 자산가치주를 봅니까? 미국의 뭐 금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금리가 뭐 어찌게 뭐 기준금리를 당장 올려요? 테이퍼링을 단행한다는 거는 양적 완화의 규모를 좀 축소한다는 얘기지 긴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서 좀 놓고 보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준점들을 일단 과도한 그 조정 권역에서 그 이유가 어찌됐건 그 뉴스가 뭐가 됐던 확대 해석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을 정리를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소형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소형주처럼 실적이 들쑥날쑥하는 그 기준도 아니고 정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좀 쉬는 게 맞다. 얘보다 더 좋은 종목을 찾기보다는 펀더멘탈적으로.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이런저런 주요한 맥점만 잡아서 수익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단기 공략주 기준에 뭐 오늘 같은 날 셀리드 같은 종목에서 수익을 잡아내면 되는 거고, 그죠? 자, 하이닉스 유지 그리고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됩니다. 좀 이따 좀 정리 일부 하시죠 하는 종목군들 기준에서는 정리를 해서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현대차 증권이라든가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계속 볼 거예요.
금융지주사를 우리는 이제 주력으로 보죠. 그래서 KB금융을 가지고 있고 일단 뭐 오랜 기간 가지고 왔고 중간에 5만 원 초반대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5만 원 중반대에서 다시 편입해서 지금도 가지고 가고 앞으로 계속 추가 편입 기준을 잡아드릴 건데 중요한 부분은 금융 쪽에서도 금융지주사 물론 이제 증권 업황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서 금융사들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금융지주사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보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을 봅니다. 증권 같은 경우에도 좀 대형주 기준에서 수급이 이제 좀 많이 뒷받침되는 쪽.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터질 때 기준.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이 8억이란 말이에요. 현대차증권. 그래서 환급성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대주지분도 뭐 충분히 있습니다만 환급성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증권 쪽은 정리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옮기시는 거는 이제 IT부터 더 채우시는데 IT보다 금융이 여전히 좋으시다 하시면은 금융지주사 KB금융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 이제 비금속 광물로 속해 있는데 사실은 움직임 폭이 11조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뭐 성장성 부각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좀 부담스럽죠. 사실 뭐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그럴 때 가장 부담스럽게 작용돼야 되는 게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또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앞으로 성장성은 뭐 좋지만 현재로서 당장은 가시적인 부분은 제한적인 경우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걸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IT가 아니고 IT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는 실적주로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시는 게 옳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져서 변동성이 나올 때 보면은 이제 거래대금이 터질 때 양봉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지금은 계속 점진적으로 거래대금 줄어요. 그러니까 캔들 크기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한 시점에 꿍 하고 밀리면 거기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인 예로 오늘 뭐 현대로템이 오늘도 결국은 동시효과 이후에 장난을 쳤죠. 100만 주의 매수 잔량 쌓아놓고에 흐르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앞부분에 보세요. 경협주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경협주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국 관련주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발같지도 않은 중국 소비 화장품 아이고 그 중국 관련주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게 2015년도란 말이에요. 2015년도에 나온 단어가 되고 그 이후에 흐름에서 중국 관련주 하는데 아니 화장품이 중국에만 팔고 있습니까? 내수가 커요? 중국이 커요? 내수가 큽니다. 뭔 소리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부분을 보셨어요? 2015년 기준에 아모레퍼시픽 중국 관련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오니까 왜 올라가니까 중국 관련주 이렇게 된 거고요. 또 현대로템도 2018년도에 아니 경협주라는 게 어디서 세상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롯데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나왔죠. 그리고 뭐 중국에 지금 삼성은 안 들어가 있고 현대는 안 들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찬가지예요. 경협주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뭐 만약에 바로 통일이 돼? 바로 통일이 한다고 쳤을 때 재건 사업을 우리만 다 하나?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삼성은 안 들어가고 현대는 안 들어가요. 현대 롯데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유엔이 승인도 안 해주는 내용을 가지고 뭔가 러시아하고의 철도 연결 사업을 진행을 해서 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그게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왔을 때 항상 추진하는 범위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슈가 불거지고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거래대금이 터지고 변동이 나올 때 그 거래대금이 죽는 순간 캔들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아래 위 꼬리가 길어지고 그러다 한 방씩 이렇게 두들겨 맞아 아무 이유도 없이 맞는 거예요. 조그만 내용에 두들겨 맞는 조그만 내용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거래대금 없이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죠. 기술적 반발력도 제한적으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케미칼도 무척이나 좋은 업체고 시가총액 11조까지 땡겨놨는데 뭐 나쁜 업체가 있어요. 셀트리온 시가총액 뭐 40조까지 땡겨놨는데 그 업체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다만 부담스러운 위치냐라는 기준, 그리고 이제 부담스럽든 안 부담스럽든 거래가 축소되면서 캔들 크기가 축소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비중이 지금 7%대이신데 거래가 실렸을 때 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아니다. 펀더멘털적으로 믿을 수 있는 구석도 없잖아요. 앞으로 좋을 것이야 라는 거는 사실상 추정치인 거고 정리입니다. 대한유화의 비중이 아마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18.98%.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지금 손실률이 좀 높으신데 결론적으로 이제 어찌 보면 막연한 낙폭과대 기준에서 접근하셨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일단 무조건 거래대금이 스타트가 되는 시점에, 그리고 거래대금이 없는 순간은 안 봐요. 그러다 거래대금이 다시 움직임이 나올 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 2천억 원 이상의 하루 거래대금이 수반돼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냐라고 그걸 설정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PER이 6배고 PBR이 0.84로 저평가다. PBR은 상승장에서는 의미 없다고 그랬죠. 상승장에 무슨 PBR을 봅니까? 아니 저평가로 따지면 PBR 한국전력, 지금도 한국전력 PBR이 뭐 그래봐야 0.24배? 몇 배죠 지금? 0.25배? 그 정도 될까요? 더 올랐나? 0.24배 정확하네. 왜냐면 대략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자산 가치를 보거든 주당. 그럼 얘를 사야지 무조건. 얘는 적자라서.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석유화 업종 자체가 그래요. 글로벌 시장 대비 많이 저평가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PER이 8.56, PBR이 1.18. 그럼 얘보다 더 대한유화가 저평가니까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솔루션은 어찌됐건 태양광에 쏟아부은 돈이 많아서 태양광에 대한 그 효과 부분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롯데케미칼 있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을 비교하면서 항상 그 저기를 비교한다고요. 어디 LG화학을 비교한다고요. PER이 5.70배에 0.73배면은 대한유화가 아니라 롯데케미칼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유화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지금 내 화학업종이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지금 좀 많이 추세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그 실적 정점에 대한 논의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경기 동향은 더 좋다라고 보니까 기초 소재 부분의 흐름은 더 긍정적일 것으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2차 전지 부분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덩치가. 이게 결론적으로 화학업종 기준에서 전체적인 PER이나 PBR은 대한유화가 업종 평균 대비해서 저평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업종 PER이 131이다. 이거는 일부 이제 뭐 화장품주들이나 일부 종목군들의 고평가 상태에 기인된 거지, 화학업종, 전통화학업종 대형주의 흐름이 다 저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다 대한유화 정도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고, 그래서 정리의 기준 잡아드립니다. 우리는 화학업종을 LG화학을 보고 있는데, 이제 LG화학의 마지노선 부분은 하반기 이제 그 IPO 기준 잡혀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슈 그 부분에 이제 흥행 성공 이런 거를 기준 잡아서 해석을 합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회사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떠나서 일단 그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가겠느냐. 회사가, 아니 대기업이 나쁜 회사가 어디 있어요. 주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그 추세가 쫙 이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오늘도 47억이에요. 환급성이 없어요. 아쉽지만 뭐 GS 리테일도 정리.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저평가는 아닌데, 저평가라고 볼 수 없죠 사실상. 근데 이제 선거 이후에 지금 건설주들에 대한
기대 요인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PL 부분이 이제 12.41이 이게 저평가냐 했을 때 저평가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건설주들의 기준도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HMM 아름아름 계속 돌리고 있네요. 골드만삭스 쪽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멈춰진 것 같고 공매도 부분이 좀 멈춰진 건지 아니면 매매가 매수가 우위가 된 건지 어찌됐건 43,000원 넘기고 오늘 그 시초가 넘기고 전일 가격도 넘기고 하면은 일단 주봉상으로 망치형 기준 되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차피 이제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요거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비중은 우리는 이제 최대폭 20%까지인데 주력주 채워놓고 그 다음 범위에서 놓고 보실 때 뭐 나는 진짜 얘가 너무너무 마음대로 하면 최대 20%라고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KTB 투자증권도 일단 그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나왔네, 그죠? 최근 아주 최근. 근데 그 거래대금이라는 것도 700억 이렇게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실 때 야 이거 뭐 아름아름 잘 땡겨주고 뭐 더블 나고 힘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판단할 때는 HMM이 잠시만요. 프로그램 쪽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걸 잡아 당겼네요. 그러면은 이제 시초가 넘기면 한 번 더 매매 사인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이제 잡아 당긴 거예요. 7만 1,000주 들어오면서 43,000원 물량. 이래놓고 이제 또 밑에 매수 잔량 쌓이면 거기다 이제 두들겨 패는 또 밑에서 거둔 물량을 이래놓고 이제 돌리다가 위에 매도 물량 개인들이 소진시켜 주면은 땡큐하고 또 때리는 경향도 있는데 일단은 골드만삭스의 매도가 이제 지금 많이 둔화돼 있어요. 둔화돼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나왔던 부분에 둔화돼 있기 때문에 물량이 다 소진된 것인가라고 해석도 할 수 있죠. 그 저물량 받아간 쪽의 기준에서의 흐름 또 혹시라도 뭐 뉴스라도 나왔나요? 혹은 뭐 KLX 300 편입된 부분에 수급이 뭐 일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시비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되면 또 한 단계 주가가 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사는에서 뭐 코멘트가 나왔는지 일단 어찌됐건 간에 고점을 쫙 뚫고 올라가 줘야 일단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거래대금 1,000만 주 이상 무조건 나와야 돼.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 줄으면 끝나는 거예요. 얘도 그것만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봉상에 43,000원대 중반 이상 넘겨놔야 이번 주에 망치형의 기준이 됩니다. 거래대금 터진 망치형 신뢰도는 높아지죠. 좀 더 강하게 조금만 더 움직여주기를 시초가 넘기고 나서의 흐름으로 자 그렇게 보시고 조금 전에 이제 그래서 KTB 투자증권도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 난 계속 들여다보겠다. 거래등 계속 살아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뭐 상관없습니다만 환급성이 없어요. 얘도 지금 뭐 거래량 부분이 급격히 줄어서 1,000만 주 터지던 게 오늘 80만 주야. 1,000만 주 터지던 게 오늘 80만 주야. 오늘 마감 때까지 뭐 한 200만 주도 안 터질 것 같은데. 그러면 환급성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신 물량이 지금 뭐 전체 이 종목의 주가를 휘둘릴 만큼의 물량은 아니시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전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단순한 변동성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결론은 뭐 지금 기준에서 손실폭이 좀 있으신데 정리를 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시 거래 터지면 1,000만 주 터지면 700억 분이 안 돼. 사실은 2천억씩 나와줘야 돼요. 거래 터지면 그때 들여다보시고 정리. 그 다음에 이제 한국파마는 0.85%인데 정리하시죠. 정리하셔서 뭐 여기도 이제 환급성이 없고 비이성적으로 한 번씩 거래 터질 때만 그때 한번 보시고 넷패스의 경우도 이제 뭐 회사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장비 부품업체들의 기준들이 뭐예요? 주도 업종이 먼저 움직여야 대부분 가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있지만은 버겁단 말이에요. 결론은 주력주 위주에서 보시는 게 옳습니다. 주력주 위주에서. 그래서 주력주 기준의 전략 기준을 잡으시고 넷패스 정리해서 하이닉스 또 삼성전기, 삼성전자, LG전자 요 기준의 편입 기준으로
하이닉스 기준에 이제 12만 2,500원의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수자인 나간다 그랬죠. 하이닉스 오늘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삼성전기 17만 6천 원의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시초가의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은 그때 기준 잡습니다. SFA 반도체도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도 들여다보고 매매를 하는 종목이 기준인데, 일단 얘도 정리해서 이동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주력주에서 먼저 보시고, 그쪽이 뭐 신고가가 나오고 탄력이 나오면 그 다음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주도주가 더 가요. 주도주가. 마찬가지로 FST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재 기준에서는, 그다음에 LG 엘로비전 기준에 4,600억짜리 종목인데, 얘도 3,600만 주 터질 때 이제 거래대금이 2천억을 한번 넘긴 거고, 얘는 그럼 나머지 종목 정리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형세배령이 지금 떠 있는데 거래량이 또 터지는지. 원래의 기준은요,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거래량 터질 때 들어가는 거예요. 2천억 터질 때 원래 기준은.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난 그렇게 못했다 하시면은 나머지 다른 종목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정리를 잡으셔도 됩니다. L전자 우선주, 일단 우리 L전자 가지고 있으니까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덕산 아이메탈 이쪽도 정리를 하셔서, 시가총액 규모도 안 됩니다. 환급성도 없어요. 정리하셔서 IT 주력으로 이동, 전략 기준 잡으시고,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도 일단 정리의 기준 잡으십니다. 그래서 이쪽도 거래대금이 없어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누적 수급이라도 이제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제한적이에요. 이쪽도 시가총액 대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테스도 정리해서 IT로 묶어야 되겠죠. 이 흐름들이 보시면은 전부 마찬가지. 어떤 종목이든 더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바보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16년 저점 찍고 돌린 흐름이 377%예요. 그러니까 몇몇 소형주에서는 그 이상의 변동성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예? 대형주의 주력주가 더 가지, 소형주 중형주급에서 비이성적인 몇몇 종목 빼고는 대부분은 그들의 흐름에 쫓아가 다니죠. 사이맥스 0.3% 비중이시니까 이것도 그냥 바로 정리. 그다음 네페스 아크도 일단은 정리 기준 잡으시고, 환급성 없어요. 그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티지 바이오로직, 이쪽도 전량 정리, 거래대금 터지면 그때 한 번씩 보는 정도 수준으로 놓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너무 많으세요. 삼성전기 6.83%이신데 오늘 그 삼성전기 나머지 정리되는 물량으로 이동 잡으셔서 압축 좀 더 비중 늘리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IT 정리하는 걸로. 그다음 삼성중공업 일단은 우리도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0.32%시면 뭐 가지고 계셔도 되고 정리하셔도 상관없고, HMM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이제 들여다볼 건데 오늘 43,000원대 중반 넘겨야 되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매물이 거의 소진된 것 같아. 안 나와요 이제. 일단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돌리고, 공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를 잡아먹는 매수 강도가 좀 나와야죠. 43,000원에 이러한 매수 잔량 73,000주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저 물량은 말도 안 되는 물량이고, 많아서가 아니라 저런 거 있으면 그냥 두들겨 맞고 더 밀려요. 또 74,000주 늘 정도면 위로 때려 사야지. 43,500원까지 그래봐야 1% 수준인데 그것도 못 사면서 밑에다 넣어? 저게 주력이야? 저건 아니에요. 저건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저점 물량 위에서 정리하려는 불순 의도도 일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유지 하시는데, 일단은 아까 보니까 이제 기아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일정 범위 이제 자동차 비중을 늘리실 때는 기아, 현대차 기준에서 가지고 계신 기아 쪽의 비중을 늘리시는 게 낫습니다. 기아가 다른 분이셨나? 어찌됐건 모비스 기준의 자동차 업종 기준에 5.73% 가지고 계신 거 그대로 유지. 그다음에 신풍제약 정리.
그렇게 해서 이제 신풍제약도 보시면 거래대금이 어때요? 다 죽어 있죠. 캔들 크기가 어때요? 안 나오죠. 단순합니다. 오늘 뭐 7% 움직였어. 그러면 이제 지금 49% 손실이시란 말이에요. 49%. 비중이 1.39라서 다행이시긴 합니다만. 그 8%씩 움직여 봐야 그거는 이제 단기 공략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고 거래대금 뭐 오늘 2천억 넘기니까 그 수준에서 단기 매매인 거지 예전에 주가까지 회복해라 그건 불가능.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하이닉스 쪽에 물량 소진된다고 보고 일단 우리는 매수 사인 나갑니다.